15장의 마지막 절로 균등수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절에서는 이제 균등수렴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요. 여기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중요한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테일러 전개가 하는 거는 다 균등수렴이에요. 대부분에 어떤 특이한 경우에 이제 어떤 저건 균등수렴이라는 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렴 반경 내에서 수렴하는 어떤 절대 수렴하는 성질과 함께 균등수렴, uniformly converged 하는 성질을 갖는다. 자, 균등수렴하게 되면 항별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균등수렴이 아니면은 항별 적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각 항을 따져서 각 항을 이렇게 따졌어요. 각 항을 급수를 고려해서 우리 앞에는 그냥 각각 Z의 1승, 2승 해서 있던 거를 F제로 F1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급수가 영역 G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급수 자체가 이게 모든 영역에서 수렴하고 그거를 SZ라고 한다. N항까지 합은 SNZ다. 우리 앞에서 썼던 그대로입니다. 자,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Z1일 때 이렇게 수렴하는 Z 원점에서 수렴하는 N2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항을 더 넓혀주면 어느 자관 입실론을 만족시켜주는 대문자 n을 찾을 수가 있다. 대문자 n보다 큰 숫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보다 크면은 이렇게 수렴한다. Z2에 대해서 해주면 마찬가지로 N2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N2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임의 점에 대해서 같은 조건으로 입실론을 만족하는 거를 NZ라고 하자. 그러면 NZ가 NZ이 임의 점이니까 이게 저건 어느 값보다 크면은 이 대문자 n보다 크면은 입실론보다 모든 영역에서 적다 이거죠. N2가 작으면은 수렴이 빠른 거고 N2가 크면 수렴이 늦는다는 거죠. 곧 모든 점 Z에 대해서 NZ NZ 그러면 임의 점 각각의 어떤 영역에 N 이렇게 그보다 큰 N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전 영역이 입실론보다 적다. 이거를 균등수렴이라 한다. 균등수렴이 즉 수렴도 입실론을 전 영역에서 만족시키는 n이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당연한 얘기처럼. 자, 그래서 균등수렴을 다시 또 정의할 때 이렇게 sx 합이 sz인 급수에 대해서 입실론이라는 어떤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Z 무관하다 이거지. 어느 지점은 Z에 따라서 어쩌고 그게 아니고 Z 값에 따라서 이게 N 값이 틀려진다는 것이 아니고 N은 이꼬로 대문자 N을 찾을 수 있다. 이거를 균등수렴이란다. 즉 전 영역에서 Z에 무관하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을 찾을 수 있다. Z에 무관하게. Z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Z에 따라서 수렴을 하는데 Z에 따라서 N값이 틀려질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지? N값이 틀려질 수도 있다. 이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하급수를 이렇게 쭉 해갖고 지금까지 하던 기하급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원판이 Z는 R보다 적은 니꼬르가 붙어 있느니 니꼬르 닫힌 원판이죠. 닫힌 원판. 물론 R은 1보다 적을 때 이때는 균등수렴하는데 전체 원판 그러니까 니꼬르가 안 붙어 있는 이렇게 될 때는 균등수렴하지 않는다. 자, 닫혔다는 얘기는 크로스됐다는 얘기는 포함되는 거고 원판 영역은 저건 Z는 R보다 적다. 이거. 자, 여기서 따지면 R을 따지면 이 원판이라는 얘기죠. 이 원판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본래 R은 니꼬르 1보다 적다 했으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1-Z 1-Z니까 이 4배의 1-Z니까 이거리죠.
이 거리는 항상 이 거리보다 더 크죠. 1-r보다 항상 1- 이쪽에서 접근하니까 이 네이버 있는 거는 항상 크다. 그 역수로 하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1-z 제곱하면 1-r이고. 자, 그거를 이제 15.4절에서 저기 뭐 기하급수 합을 쪼르륵 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부분하면 1-q분의 1-q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나눠주면 2항 있고 2항 있고 이게 SN에 해당하는 거죠. SN에 해당하고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남는 거는 뭐 SN이니까 전체 합하고 SN이니까 남는 거는 이것만 남죠. n 플러스 1부터 나머지 그러면 전체 합에서 SN에 해당하는 여기도 Q 대신 Z죠. 이 전체 여기 N1까지 합이고 여기가 S까지 합이니까 남는 거는 이것만 남죠. 이것만이. 그래서 1-Z분의 Z의 N 플러스 1이다. 근데 이 값은 여기 했듯이 이 조건 Z는 R보다 적고 먼저 Z는 R보다 여기 니꼬르니까 R보다 적다고 되었죠.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R은 1보다 적으니까 자, R의 치수승을 n 플러스 1을 계속 리미트를 n을 올려주면 무조건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요. R은 고정된 값이니까. 따라서 Z에 무관하게 균등수렴한다. 자, 자관 R을 먼저 고정하기 때문에 R은 니꼬르 관계에서 R은 니꼬르 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열린 원판에서는 왜 그러면은 이 균등수렴이 아니냐 이렇게. 자, 아까 뒷줄이 있던 것까지 같아요. 이번에는 R을 픽스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숫자보다 크게 곧 입실론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Z를 구할 수가 있다. 아무리 n을 크게 줘도 Z를 여기 뭐 0.999999 해주고 하면은 이것 줄어드는 것보다 이게 더 줄어들어서 자관 더 근접시킨 Z는 이거로 뭐 이 1에 근접시킴으로써 K 값을 주면 그보다 큰 뭐 n을 아무리 키워도 자관 이거를 만족시키는 n을 찾을 수가 없다. Z를 계속 뭐 1에 근접시키니까 저건 저건 아까 조금 전에 R은 먼저 픽스 시켜놓고 가보는 개념이고 여기는 그냥 저기 뭐 R이 Z를 계속 이래다 해주니까 이게 0으로 안 간다 이게 0으로 안 가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따라서 이거는 균등수렴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득제곱 급수가 균등수렴한다는 얘기는 0이 아닌 수렴 반경 R을 갖는 급수가 이렇게 수렴 반경 R인 모든 원판 그러니까 R이 대문자 수렴 반경보다 적고 그 니꼬르 관계이니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는 균등수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코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코의 이전에 미분할 때는 캘쿠러스 해갖고 미적분학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 수렴값 델타, 입실론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널리시스 해석하기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 균등수렴하는 급수 성질을 어떤 성질을 갖나? 연속인항들을 갖는 급수가 균등수렴하면 아까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각 항들이 연속이면은 그 합도 연속이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균등수렴했고 각 항들이 저기 연속이다. 그러니까
그 급수가 여기가 불연속이고 여기가 불연속이면 서로 상쇄돼 갖고 합은 연속일 수 있어요. 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저건 급수가 균등수렴하면 그 합은 연속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연속인 항들로 다 모아졌다 그래서 그 합이 연속이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지. 자, 연속인 항들을 갖고 있는 급수가 균등수렴하면, 그러니까 방금 조건에, 그러면 각 항별로 적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의문점은 뭐냐? 연속인 항들을 갖는 수렴급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가? 이제 이번에 왔답니다. 또, 그러면 이 경우에 항별 적분하면 뭐가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수렴하는 거고, 균등 수렴하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사실은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관하대요. 그래서 어떤 본래 그 연속인 함수를 유한계를 합하면 무조건 이건 연속이라 그래요. 연속인 함수가 되는데 무한급수에서는 절대 수렴할지라도 균등 수렴하지 않으면 불연속일 수 있다. 이거지. 불연속일 수 있다. 자, 그래서 합의 연속성 정리를 방금 설명한 거를 이제 정리로 다시 표시했어요. 이렇게 쪼로로 합해놨을 때 균등 수렴한다고 하자. 자, 합의. 그러면 각 항 FM이 Z1에서 연속이면 합 FZ도 Z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균등 수렴하고 각 항이 Z1에서 연속이면 FZ도 연속이다. 합도 Z1에서. 뭐 간단히 뭐 증명하는 거는 뭐 S의 현황까지 합이고 나머지고 균등 수렴한다 그러면 R에는 3분의 입실련인 N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합이 Z1에서 연속이면 이렇게 여기가 Z1에서 그 근방이 Z값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근접을 시켜서 델로 근접을 시켜서 입실론이 되는 뭐 3분의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다 합해서 입실론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3분의 1이 달라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F값은 합값은 Sn하고 R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그 각 항별로 이렇게 돼 있는 대를 찾는데 그러면 그 합은 어떻게 되느냐? 합은 자 2항이 조금 합이죠. 2항이 합이고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풀어서주면 3분의 1에서 입실론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충분히 작은 같은 델에 대해서 이 델에 대해서 충분히 작은 뭐 n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치 이렇게 Z에서 Z1에서 뭐 입실론 이렇게 적은 값을 취하면 델을 취하면 입실론이 된다. 그래서 연속이다. 뭐 증명이 말이 매끄럽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저건 이런 거를 증명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A 대 2, 3번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까지 풀어보기는 뭐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별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균등 수렴하면 이뮤 경로 C에 대해서 적분도 이렇게 각 항별로 적분해서 전체 적분을 구할 수 있다. 항별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수렴하고 합이 FZ라고 그러면 이게 미분한 게 균등 수렴하면 각 항들도 미분한 것들이 균등 수렴하면 미분의 합이 균등 수렴하면 각 항도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균등 수렴이 아니고 이게 균등 수렴할 때 이렇게 미분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균등 수렴의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영역치에서 모든 Z에 대해서 각 항별 최대값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상수로 정의되는 최대값이 함수가 아니고 상수로 정의되는 이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fz 최대값은 z의 뭐다 뭐 이렇게 함수가 아니고 상수로 주어져 있다. 근데 이 상수들의 모든 합이 수렴급수가 존재하면 이게 뭐 수렴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수렴급수가 존재하면 그러면 이 급수는 균등수렴이다. 이렇게 균등수렴이다. 그 균등수렴이 뭐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면 특별한 어떤 함수들이 제한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가 뭐 그래서 선택사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절대 수렴하고 균등 수렴하고는 뭐 아무 관련이 없다. 절대 수렴하지만 균등 수렴하지만 균등 수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균등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무관하다. 여기에 대한 예적인데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그 테일러 급수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그 특별 함수들의 테일러 급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일반 실함수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된다. 그런 게 뭐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도 뭐 사실은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1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